어떤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아래에 주어져 있죠. 자, 이때 60분간의 총 작업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되는 휴식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휴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죠. 휴식 시간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특정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인 1.5분의 1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60 가로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총 작업 시간은 60분이 되겠고 휴식 중 에너지 소비량은 1.5kcal per minute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에 대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에 그대로 6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휴식 시간 R은 6-1.5분의 60 곱하기 6-5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3.33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망막에 우리가 어떤 시흥이 형성되는 생리적 과정인 암종이 발생하는데 완전 암종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몇 분인가? 자,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자, 완전 암종이 걸리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역조응은 약 1분 정도가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정성적인 분석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FTA는 연역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번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및 안전성 분석에 이용되는 기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3번 FTA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상향식으로 낯선다 했는데 이때는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초사건과 생략사건의 확률값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정상사건의 최종적인 발생 확률은 계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사용되는 사상기호 중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에서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통상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번에 있는 모양은 무엇이냐면 결함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원 모양은 기본 사상, 그 다음에 3번은 생략 사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AJOP 기법에서 사용되는 가이드 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오브는 성질상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의도는 성취되나 어떤 의도는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 그 다음에 other than은 기타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other than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more or less는 정량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된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수명 곡선, 욕조 곡선에 있어서 디버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디버깅은 초기 고장에 대한 것으로서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수명 곡선은 우발 고장과 마모 고장으로 볼 수 있고 우발 고장은 우리가 직선 상태, 그 다음에 마모 고장은 점점 증가되는 상태의 욕조 모양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5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 시스템에서는 인간 요소를 고려해줘야 되겠고 2번 자동차 운전이나 전기 드릴 작업은 반드시 반자동 시스템의 예시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3번 자동 시스템에서의 인간은 감시하고 정비 유지를 하며 프로그램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되겠고 수동 시스템에서는 기계에는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의 통제 하에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수동 시스템은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55번 문제입니다. n개의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서 MTTF의 지수 분포를 따를 경우 이 시스템의 수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때는 직렬과 병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병렬일 경우는 3번과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2번이 바로 직렬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렬과 직렬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5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 유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착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실수는 무엇이냐면 의도는 올바르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가 실수. 그 다음에 건망증은 무엇이냐면 여러 과정이 연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위반이 된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FT도에 대한 최소 컷셋, 미니멀 컷셋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OR 게이트인지 AND 게이트인지 먼저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 보도록 하면 아래가 막혀있는 경우는 모두 AND 게이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바로 OR 게이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크게 보았을 때 A와 B는 AND 게이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T는 A, B 이렇게 가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OR 게이트는 A에 대해서 OR 게이트로 나타냈기 때문에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세로로 표현할 수 있겠죠. 1번과 2번. 그 다음에 B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번과 1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면 어떻게 되냐면 1과 3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2, 3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구한 것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컷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컷셋은 두 가지인데 최소 컷셋은 그나마 뭐가 되겠죠? 중복되는 녀석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복되는 최소값만 남겨둔 다음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은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소값이 1과 3으로 볼 수 있는데 1, 2, 3 중에 1, 3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2, 3이 제외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소 컷셋은 1과 3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